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어이, 경비. 차 빼라고 몇 번을 말해. 귀 먹었어? 새벽 2시,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고함에 저는 먹다 남은 식은 밥을 급히 물에 말아 삼키고 경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님, 제가 잠시 순찰을 도느라. 됐고, 내 자리에 누가 주차해 놨잖아. 관리 안 해? 관리비 받아 처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술 냄새를 풍기며 제 멱살을 잡을 듯 대드는 30대 초반의 남자. 제 아들보다도 어린 녀석입니다. 저는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 뻘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65세,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니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다림질 잘 된 양복을 입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탔습니다. 직원들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고 제 사인 하나면 수십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명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로 무너지면서 제 인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더군요.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용역업체였습니다. 어르신, 경비 일 쉽지 않아요. 요즘 입주민들 갑질 장난 아닌데 버티시겠어요?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게 된 파란색 경비복. 첫 출근하던 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김철수,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참 초라하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돕니다. 담배꽁초를 줍고 음식물 쓰레기 통을 닦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참아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아저씨, 여기 주차 딱지 왜 붙였어요? 나 여기 입주민이라고. 규정대로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이름 없는 유령, 아니 감정바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하는 건 704호 남자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 젊은 남자는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분리수거날이면 음식물이 뚝뚝 떨어지는 봉투를 그냥 던지고 갑니다. 아저씨가 알아서 분류해요. 손 뒀다 뭐해. 택배가 오면 경비실로 인터폰을 합니다. 무거우니까 문 앞까지 가져와요. 엘리베이터 있잖아. 경비원은 택배 배달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을 게 뻔해서 저는 쌀포대를 짊어지고 7층까지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704호 남자가 아파트 현관 로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입주민님,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신고하셔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연기를 제 얼굴에 훅 뿜었습니다. 아, 진짜 꼰대 XX가.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입주민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야,
너 공부 안 했지? 젊어서 펑펑 놀았으니까 늙어서 남의 집동이나 치우고 사는 거 아냐? 어디서 훈계질이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젊어서 놀았다니요. 저는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경비복 하나 입었다고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녀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 아끼려고 파스만 붙이는 아내. 내가 여기서 사고를 치면 당장 우리 생활비는 죄송합니다. 저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704호는 에이 재수 없어 하며 침을 뱉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 초소 구석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못난 가장이라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죄인이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704호 남자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직접 이 아파트에 사는 임원을 만나러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704호는 아침부터 로비에 나와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깍듯하게 서서 말이죠. 잠시 후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704호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신사. 그는 704호의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흙투성이 작업복에 목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지점장님, 김철수 지점장님 아니십니까? 회장님이 다급하게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704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는 사람이십니까? 그냥 경비원입니다. 더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비켜. 회장님은 704호를 밀치고 제 앞에 와서 덥석 제 흙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박민수입니다. 명동지점에서 지점장님 밑에서 일했던 박대리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뵙다니요. 박민수,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지점장일 때 성실하지만 실적이 부족해서 잘릴 위기에 처했던 직원. 제가 본사의 사정사정에서 구제해주고 몰래 밥도 사 먹이며 키웠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가 독립해서 큰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이고, 박 회장,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지금 모습이 좀 그렇지. 제가 멋쩍게 웃자 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지점장님이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그때 지점장님이 저 안 잡아주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704호 남자.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취급하던 경비원이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이 스승이라 부르며 모시는 분이라니. 박 회장이 704호를 돌아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 자네 우리 지점장님 알았나? 이 아파트 산다며. 아, 그게 내 은인 같은 분이야. 앞으로 자네가 잘 모셔. 만약 지점장님한테 소홀했다는 소리 들리면 자네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704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 아랫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 젊은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괜찮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 나는 지금 내 일이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 704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경비실에 매일 비타민 음료를 사다 나르고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폴더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무거운 거 있으면 부르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바로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비록 화려한 양복은 벗었지만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이 경비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당당한 아버지이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이 아파트를 지키는 보안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초라해 보이시나요? 예전보다 못한 처지 때문에 숨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명함 따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땀 흘리는 당신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704호, 분리수거 똑바로 해. 비닐은 따로 버리라고 했지. 저는 오늘도 호루라기를 불며 당당하게 아파트를 누빕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땀 흘리는 오늘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